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 하락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봐야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용역과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삼성 SDS, 두 번째 용의자 TLI, 세 번째 용의자 MPK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 스펠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용의자들인데요. 첫 번째 용의자 삼성 SDI, 그의 알리바이는 사업 재편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장기 투자 유효하다. 네, 화학 쪽에서 이제 보안 분야를 재편하고 있다. 삼성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또 드라이브를 거는 쪽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 SDS죠. 네.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그룹. 제가 SDI라고 했나요? 네네. SDS죠. 네. 저도 헷갈려가지고요. 네. 생각은 다른데 일부러 딴소리가 나갔네요. 네. 그래서 SDS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비중이 많은 게 그 이제 자체 내에서 그 IT 쪽에 이제 그 SI,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스템 통합 쪽으로 집중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이 요즘 뜨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쪽이 예전에는 엄청 떴죠. 예전에 그런데 떴나요? 이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그룹사 내에서의 내부 거래를 줄여라.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는 이쪽 매출이 SDS 같은 경우도 늘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갖다 붙인 게 뭐냐면 물류 쪽이에요. 그래서 물류 쪽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늘어난 이후부터는 좀 알짜배기 사업부도 계속 붙이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S1이 가지고 있던 그 보안 사업부를 SDS로 넘기는, 그러니까 CQI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회사예요. 그걸 갖다가 S1 쪽으로 팔았었는데 그걸 재차 다시 SDS 쪽으로 붙이는. 예, 실제로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쪽이나 사분 인터넷 쪽이나 지금 SDS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쪽을 감안해 봤을 때 보안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가치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좀 제고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뭐 실제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내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로서 여러 가지 그 M&A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M&A가 되든 간에 SDS는 주가를 띄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를 띄워놔야지 나중에 삼성전자의 그 지주회사하고 하든 사업회사하고 합병을 하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해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제2의 이제 제일모직이 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도 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고요. 그럼 석방해도 될까요? 네? 석방해도 될까요? 제가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도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삼성그룹이 SDS를 주가가 빠지게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아요. 꾸준히 이제 성장하게 만들 걸로 보이고, 실제로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퍼 수준만 놓고 본다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55배,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43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다 35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모직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거나 합병을 할 때는 솔직히 어떤 밸류에이션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이 회사를 가치를 키워서 나중에 합병을 할 때 그때 팔면 되거든요. 정점일 때, 주가 정점일 때.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25만 원 이하에서 28만 원대까지, 9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실적 대비해서 가치 대비해서 보면은 주가 자체의 프리미엄은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은 저는 좀 반대인 것 같고요. 약간 조정을 줄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은 괜찮다. 단지 하나 전제 조건은 이 M&A 재료가 이번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잖아요. 엘리엇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SDS를 삼성전자하고 바로 합병을 추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짧아야 1년,
길면 제 생각에는 한 2년 이상은 걸릴 걸로 보이거든요. 추가적인 통합은. 예, 그렇게 본다면 장기 투자를 제외하고는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보시고 접근하실 분들만 제한적으로 좀 조정 줄 때 관심을 두시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쨌든 CQI를 970억에 매입을 하고 교육 콘텐츠 사업 부분을 크레듀 쪽에 750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발표됐었는데요. CQI 인수를 통해서 삼성그룹 내 이제 소프트 사업을 좀 일원화할 수 있고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크레듀 쪽으로 좀 효율화하게 만듦으로써 사업 재편을 했었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연결 자회사인 크레듀에게 사업 연관성이 낮은 거를 매각을 하면서 자회사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 본사로서는 SDS로서는 네트워크 보안 이제 부문에 이제 좀 강화를 좀 시킴으로써 IT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좀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SDS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합병으로 그룹 지배를 강화하고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좀 주가 상승에 유효한 재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문제로 좀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랑 합병할 시에는 좀 삼성전자 쪽 주주 반대 가능성이 좀 지금 당장은 크기 때문에 무리한 합병 추진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SBS 투자는 사업적 내용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의 정점에 있는 종목의 관점에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 기대감이 당장에 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투자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험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비슷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속세의 재원이 될 것이다. 삼성 SDS가 지배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기업으로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지배구조가 또 이동하게 되면서 또 3세 경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재편이나 주가 차원에서 충분히 방어가 되고 삼성에서 키워줄 수 있는 용의자다라는 점에서 두 분 모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당장 어떤 주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최종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의 합병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 주가의 프리미엄이 현재 반영이 돼 있다는 점, 따라서 삼성 SDS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상장 이후의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줬고요. 현재는 28만 원대 주가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TLI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실적 개선 기대된다. 자산 대비 저평가 분석 나왔다. 네, 자산도 좋고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다. 진실일까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나와 있는 그 자산들을 보면 일단 현금성 자산도 제법 되고요. 한 200억 이상 되는 것 같고 지금 부동산 가치도 지금 한 25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만 해도 지금 한 450억 이상이 되는데 800억대의 지금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가 아니냐 그런 이제 의견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 자체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수준이 2012년도의 예상 영업이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가 자체가 솔직히 이 정도 수준까지도 못했었어요. 그때 많이 갔을 때 이제 10,000원 선을 넘어서긴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실적 자체는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UHTV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콘텐츠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 이제 TV 수요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T콘 타이밍 컨트롤러라든지 이제 드라이브 IC 쪽이 ASP가 좋아지면서 원가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이 MMC 컨트롤러라고 이것도 이제 뭐냐면 낸드 플랫에 연결되는 컨트롤러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컨트롤러를
통합해서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표를 하나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쪽 시장에 지금 신규로 이제 사업을 진출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쪽을 공부할 때 보면 실제로 이쪽 그 컨트롤러 쪽, 그러니까 낸드에 들어가는 이 컨트롤러 쪽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D램 쪽은 강했지만 낸드 쪽이 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컨트롤러를 통합한 제품을 계속 내놨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런 쪽 시장이 지금 이제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 타 경쟁사들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TLI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출을 했다.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차세대 스토리지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방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 쪽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자체는 상당히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성장할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내년도가 추가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단지 올해와 내년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지분 가치나 그 자산 가치를 고려 보더라도 보면은 좀 싸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퍼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한 15배에서 지금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 현 가격대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 정도 상승 정도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 보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주가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음으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T콘이나 eMMC 컨트롤러 다 다른 아이템인가요? T콘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여기서 리모컨을 쏘면요. 신호를 제어해주는 칩이거든요. 네네. 그게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지금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eMMC라는 것은 그 낸드 플래시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좀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용학 대리님, TLI 수사해 주시죠. 네, TLI 같은 경우는 LCD 패널의 이제 데이터 양을 조절하고 화질을 개선하는 부품인 T콘의 매출이 한 90%를 차지하는 업체인데요. 주 고객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TL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인데요. 최근에는 LCD TV 패널 출하량이 좀 감소하고 있음에도 좀 단가가 높은 UHD TV 패널의 증가가 하반기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알리바이에서 말한 자산 가치로는 상장자회사 윈팩의 지분을 한 4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물적 분할이 완료된 이제 센소니아 지분 한 64%,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치가 한 250에서 한 280억 정도. 이 정도의 가치를 좀 더한다고, 자산 가치를 더한다고 하면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파란 선이 대차 잔고인데요. 대차 잔고가 최근에 좀 급감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수급적인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가지 못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패널 진출하고 공급 과잉, 그래서 단가 하락이 예상되었기 때문인데 전방 업종인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지속 성장이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선을 좀 짧게 잡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좀 수익 구간에서 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담보가 되었다. 그래서 TLI 같은 경우 저는 석방의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TLI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비슷한 의견이었지만 석방과 또 검거 위험, 이 투자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어떤 짧은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용의자라고 두 분 모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 개선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UHD TV, LG 디스플레이, LG 쪽의 UHD TV 성장에 따른 어떤 수익성 향상의 기대, 실적 개선의 기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T콘이죠. 그리고 eMMC 컨트롤러, 낸드 플래시 쪽에 신규 사업 진출, 그에 따른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LI 석방과 위험 사이에 있는데요.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MPK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중국 피자 산업 10년 이상 상승 사이클이 남아있다. 투자가 유효하다. 오늘 갑자기 부각이 됐습니다. 네네. 네, 이제 피자가 전파가 돼서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 리포트 하나 나와서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10년 이상 이제 성장할 거니까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00년도 초반대 정도다. 그러니까 폭발적 성장할 거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매장 수를 늘려가니까요. 이제 MPK도 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올해 1분기 또 2분기는 적자를 냈고요. 예, 근데 시가총액은 또 오늘 보니까 2,700억대 후반대더라고요. 예, 국내 매출은 좀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자가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국내 매출은 줄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피자를 그동안에 우리가 방문해서 먹는 쪽 위주로 했잖아요. 뭐 우리 유명 브랜드들은.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위주로 그 점포들을 조금 이제 전환시키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피자만 파는 게 아니라 저녁 때는 이제 뭐 또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가지고 조금은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2018년도 정도까지는 뭐 보니까 거의 한 7, 80%를 그렇게 전환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타산성이 안 맞다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전환해 감으로써 앞으로는 아마 국내 매출 부진은 계속 되겠지만 일단 비용은 줄 거라 예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지금은 성장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투자 단계다 보니까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 계속 적자인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투자해 놓은 것을 이제 성과를 그대로는 시점이 문제거든요. 이게 언제쯤인가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매장 수보다 내년 매장 수 보니까 한 2배 정도는 늘던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또 매장을 확대하는 데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올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가? 가이던스는 지금 흑자 전환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추이라면 흑자 전환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가이던스가 내년도 흑자 전환. 아니 올해요. 올해 한 30억대 네. 순이익 흑자 전환. 그러니까 그럼 상반기 때 한 50억 정도 적자를 냈어요. 네. 그런데 하반기 때 지금 30억 흑자 전환이면 한 80억 정도를 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흑자 냈지만 그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쫓아가는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도표 하나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재무제표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분기 제가 실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만 지금 1분기, 2분기 때 보면은 지금 적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지금 보면 거의 한 56억 정도 마이너스고요. 순손실이 또 영업 손실이 그 정도 났고요. 순손실도 지금 현재 38억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흑자 전환인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비싸더라도 사는 게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로서는 가장 네. 적합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중국에서 성과 낼 때까지 몇 년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체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이 알리바이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투자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MPK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부분 지적됐는데요. 어떤 단서 가지고 오셨죠? 네, 먼저 이제 중국 내 매출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매장 수가 얼마나 확대되고 얼마나 빨리 이제 손익 분기점을 넘기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인데요. 우선 목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13년도에 29개 정도에 이제 불과했던 이제 매장 수가 7월 말 기준 이제 북경에서 한 50개 그리고 상해에서 한 25개 정도로 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한 100개, 그리고 연말까지 한 120호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한 4배가량 매장 수를 늘리면서 현재 주가까지 이렇게 2천억 이상의 시가총액까지 이제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뭐 상해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 한 30여 개 백화점 보유한 골든 이글에게서 이제 2천만 위안 정도 투자를 받고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하면서 현지 백화점에 이제 점포를 내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상해 쪽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떤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이제 2017년도에는 500개, 뭐 2019년도에는 1000개 정도 매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럴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이익 성장을 동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일단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서 더 이상 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내 매장 확대가 내년에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이제 모방에 강한 중국 특성상 비슷한 브랜드가 출시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 소비주로서의 시가총액 2,700억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매장이 늘어나는 속도, 뭐 개수를 그리고 흑자 전환되어가는 이런 실적 발표 등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위험에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PK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중국 내 피자 산업이 10년 동안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 이 알리바이 그대로 믿기에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는 부분들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적자 부분, 언제 손익 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또 중국 내에서 과연 계속 또 미스터 피자만 먹을 것이냐, 또 비슷한 미스터 피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MPK 체포와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검거하도록 하죠. 흑자 전환 시기를 확인해 보자, 또 추이를 좀 더 보자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김용학 대리님께서 TLI를 석방해 주셨죠? 네, TLI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대 주가 돌파가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선은 8,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000원 돌파 시에는 목표는 이제 11,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용의자 MPK 검거됐고요. TLI와 삼성 SDS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